안녕하세요. 친절한 빡티 박승원입니다. 오늘은 2024학년도 한양대 수리논술 가지고 왔고요. 일단 자연계 오전 문제부터 같이 풀이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문제 전체는 우리가 막 되게 어렵다라고 느낄 정도의 문제들은 아니었고요. 우리가 해봄직하다, 그리고 공부를 좀 했다라고 하면 꼭 풀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예시 답안 같은 거 먼저 보지 마시고 꼭 먼저 풀어보고 난 다음에 같이 예시 답안을 보고 이 학교에서 어떻게 답안을 쓰는지 확인하시고 쌤 또 어떻게 푸는지 한번 같이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급수가 수렴합니다. AN이라는 등비수열이 급수가 수렴한다고 하니 자, 이 친구에 대한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은 공비 자체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되겠죠. 그쵸? 이렇게 될 거고 AEN이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절대값 AN은 20이다. 그래서 일단 AN이라는 친구는 A 곱하기 얼입니다. 그럼 A2N이란, N-1이고요. A2N은 얼의 2N-1이 되겠죠. 그럼 얘를 1번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얘를 2번이라고 하겠습니다. 1번. 자, A2N의 급수 자체가 마이너스 4라고 하니까 요거 1-R 제곱분의 초항 자체가 A2니까 A 곱하기 R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통 수능 모의고사 문제에서도 1-R의 제곱이 나오면 1-R 1 플러스 R로 표현해내는 게 좀 더 편해질 겁니다. 자, 이렇게 될 거고요. 이게 마이너스 4가 되더라. 두 번째, 절대값을 했으니까 이 값도 1- 절대값 R 공비도 절대값이 되겠죠. 그리고 첫 번째 항도 절대값이 될 겁니다. 자, 여기에 A 초항과 공비의 범위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값들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의 모습을 다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초항과 공비가 둘 다 양수다. 그럼 1-R분의 A가 20이 됩니다. 자, 20이 됩니다. 그럼 위에 1번에서 봤을 때 이 친구들이 20이니까 1 플러스 R분의 R이 마이너스 5분의 1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요거 공비에 대해서 풀어보시면 여기 공비 자체가 음수가 나와요. 선생님이 지금 안 풀 건데, 기본적인 계산들은. 자, 요거는, 자, 생략하시면 될 거고요. 이 친구, 1 플러스, 얼 자체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하나 가지고 나서,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죠. 그럼, 1 플러스 A, R분의 A라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1-R분의 R이 마이너스 5분의 1이 될 겁니다. 자, 이 친구 풀면 요거는 A 범위와 R 범위의 만족이 돼요. 얼마가 나오냐면 R이 자, 이렇게 하시면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올 거고요. 공비가 4분의 1이니까 15가 나올 겁니다. 자, 요번에도요. 요걸 푸시면 얘 양수, 얘 음수니까 1-R분의 마이너스 A가 20입니다. 그래서 1-R분의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0인 거니까 넘어가니 1 플러스 R분의 R이 5분의 1이 되더라. 그래서 요때 R 값이 4분의 1이 나올 거고요. 여기는 A 값이 마이너스 15가 나올 거예요. 요 두 번째 될 거고요. 마지막 건 안 됩니다. 마지막 건 안 되니까 꼭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시그마 n1부터 무한대까지 a 4n-1의 값을 구합니다.
그럼 이 친구 둘 다 확인하셔야겠죠. 자, A 값이 양수고 R 값이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이때는 A가 15, R이 마이너스 4분의 1이니 이 친구들은 R3, R3, R7 이렇게 갈 거니까 공비 자체는 R의 4제곱이 될 겁니다. 그래서 1 마이너스 R의 4제곱분의 초항은 A3니까 AR의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A가 음수이고 R이 양수인 A가 마이너스 15, R이 4분의 1. 마찬가지로 똑같이 1 마이너스 R의 4제곱분의 A의 R의 제곱을 집어넣어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두 가지의 값이 나오는데 요것들은 기본적인 계산인 거니까 17분의 16과 마이너스 17분의 16이라는 두 개의 급수값이 나올 거예요. 꼭 계산은 마무리 좀 지어주세요. 어려운 계산들이 아니라서 이렇게 하고 지나갈 겁니다. 자, 1번은 논제 1번에 관한 문제는 풀었고요. 세트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후딱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논제 나에 대한 문제가 F10을 구하랍니다. 최고차항 계수가 1이고요. 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한번 해보자. 최고차항 계수가 1인 2차 함수라고 했으니 그 알파, 베타를 가질 거랍니다. 알파와 베타를 이렇게 fx가 가질 거예요. 그 놈을 절대값을 했더니 이렇게 올라올 겁니다. 이렇게 올라올 거고, 자, 여기와 여기는 6이 될 수 없죠. 왜냐하면 미분 가능이라고 했는데 첨점이라서 미분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뭐 요쯤에 6이 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6이 있을 거고요. 요때 접하는 접선이 있는데 그때 교점이 절편과 동일하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나는 요 6에서의 접선, 기울기가 필요합니다. F'6이 기울기가 될 겁니다. 그쵸? 근데 원래를 생각을 할게요. 원래 이렇게 있을 건데 이걸 접어 올린 거니까 마이너스를 받은 게 F'6이 기울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F'6에 X-6에다가 요 친구 플러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그냥 조금 요렇게 쓸까요? 이항시키지 말고 y 마이너스 절대값 f6에다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근데 집어넣어야 되니까 fx를 x제곱 알파 플러스 x에 알파 베타라고 쓸 거고 f'x가 2x에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더라. 그리고 0, 자, 여기가 0이죠. 원점에서 시작하니까 0,f6인 거니까, f0인 거니까, 이 친구가 0,f0을 지날 겁니다. 근데 절대값을 안 한 이유는 원래 양수인 값인 거니까 집어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0을 집어넣어 봤더니 알파 베타예요. 그래서 여기 f0 절대값 마이너스 f'6에 x 마이너스 6. 자, 0은 알파 베타라고 했고요. 6을 집어넣은 것이니까 6을 집어넣어 주시면 36 원래 밑에 있는 값인데 또 올라왔으니까 마이너스 쳐서 36 마이너스 6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 자, 저기다 6을 집어넣고 마이너스를 받으면 될 거니 알파 플러스 베타에 마이너스 12에 x 마이너스 6입니다.
근데 x를 집어넣었더니 0을 집어넣었더니 0이 날아가 버리고 마이너스 6만 남겠죠. 자, 요걸 딱 정리할게요. 알파 베타 플러스 36에 마이너스 6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 마이너스 6에 알파 플러스 베타에 72가 됩니다. 아, 없어질 겁니다. 이 알파 베타가 36이네요. 그래서 알파 베타는 18이라는 값을 가질 거고, F10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을 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요 놈이 18을 가질 거고요. F10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 따로 구하러 가볼까요? 이제 요걸로 이제 계산을 하셔야 되겠네요. 자, F에다 이제 이걸 놓고 계산하면 되죠. 인테그랄 0부터 알파까지 0부터 알파까지일 거니까 양수 그대로 쓰면 되겠죠.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알파 베타의 dx. 그래서 3분의 1의 x 세제곱 2분의 1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x제곱 알파 베타의 x 해서 알파 넣고 0 넣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3분의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알파 제곱의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제곱 베타가 3분의 50이라는 값을 가져요. 그래서 이제 6을 다 곱할게요. 6을 다 곱하면 2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3의 알파 제곱. 자, 요걸 요렇게 쓸까요?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3의 알파 베타 이렇게 씁니다. 플러스 6의 알파 베타 그래서 6 곱했으니까 100. 자, 알파 플러스 알파 베타가 18이라고 이제 줬으니까 요거 18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2의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54 알파 18을 들어가니까 108 알파가 100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54 알파 마이너스 100은 0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54 알파 플러스 100입니다. 자, 쌤이 이거 이제 인수분해를 해봤는데, 인수분해를 하면, 자, 요렇게 나와요. 알파 마이너스 2에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마이너스 50. 그래서 알파 값이 얼마가 되냐면 2가 됩니다. 여기서는 그늘 안 가질 거고요. 그래서 여기가 2. 자, 두 개 곱한 게 18인 거니까 베타는 9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 구하면 될 거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를 하면 되면 여기 11. 그래서 F에다 10을 넣을 겁니다. 100에다가 110. 100에다가 110에 18 해서 8 이렇게 값을 가지겠네요. 그쵸? 두 개 더하면 11. 11에다가 10을 넣으니까 110. 100, 110. 자, 이렇게 돼서 우리가 구하는 F10은 8. 이렇게 값을 가질 겁니다. 됐죠? 자, 이제 디귿의 다에 관한 급소를 이제 문제를 푸는 거고요. 자, 자연상수 E 마이너스 x 제곱에다가 코사인 값이 곱해져 있는데 코사인에다가 이제 절대값이 되어 있네요. 일단은 자, 우리 절대값 없는
식을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요는 거는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할 텐데, 코사인 x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값을 가지죠. 그래서 마이너스 2x, 2의 마이너스 x, 코사인 x, 2의 x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2x, 자, 여기 마이너스 x죠. 그래서 그림이 달라질 겁니다. 자, 요렇게 그려질 겁니다. 여기가 1. 그리고 마이너스 받았을 거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고요. 자, 그 친구는 얼마부터 시작하면 1부터 시작해서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건데, 여기다가 절대값을 했으니까 그림은 이런 식으로 노란색의 그림으로 그려질 겁니다. 그럼 당연히 0이 되는 값들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코사인 값이 0 되는 값을 찾으면 되니까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이런 식으로 흘러갈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극값을 찾아볼 거예요. 극값. 극값을 찾아보려고 하니까 이 친구들을 미분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코사인 x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의 코사인을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사인 x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를 묶어내니까 코사인 x 플러스 사인 x가 되겠습니다. 자, 이 친구들이 0이 되는 값을 찾으면 되겠죠. 근데 얘는 0이 될 수 없으니까 코사인 x 마이너스 사인 x가 되는 값들을 생각하면 될 겁니다. 얼마가 되죠? 이것도 그려보시면 좀 더 편해질 건데, 코사인 x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사인 x는, 마이너스 사인 x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습니다. 그림을. 네, 이런 식으로 흘러갈 건데, 여기 얼마가 되냐면 4분의 3파이, 그리고 주기가 계속 갈 거니까 4분의 7파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될 겁니다. 자, 준비는 끝났고요. 이제 문제를 해석을 하게 되면 B2, B1이 있고요. B1의 개수가 더 크답니다. 그건 뭐냐면 Y는 K라는 상수 함수가 있는데 K가 자, 이런 개수가 될 거고요. 이제 맞아 들어가게 된다. 뭐 이런 얘기죠. 해석을 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B1이 1보다 작고요. K보다 작다라고 합니다. 그럼 K가 1보다 작아요. K가 1보다 작다. 이렇게 1보다 작다. 그리고 B1이 그러면 K보다 작은 밑에 쪽에 있을 겁니다. 근데 첫 번째 B2가 B1 이렇게 됩니다. 만나는 점의 개수는 2n 플러스 1개입니다. 만나는 점의 개수는 1개입니다. 한 개가 나왔어요. 근데 개수는 B1이 커야 된대요. 그럼 어딜 가야 되냐면 여기 밑에 가거나 여기 그 값을 가겠죠. 그쵸? 근데 이렇게 됐을 때 만나는 점의 개수는 2n 플러스 1개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B1은 몇 개가 될까요? 모든 자연수 n과 bn 플러스 1과 1보다 크고 k가 b1보다 작을 때 개수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총 몇 개가 되냐면 3개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K가 한 개가 나왔으니까 B1은 몇 개 나와야 되냐면 2개 나오면 되겠죠. 여기가 B1. 마찬가지로 자, 요렇게 넘어간 게 B2. 왜냐면 B3, K가 B2. 자, 만나는 점의 개수 몇 개냐? 5개 나와야 된대요. 그쵸?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극값들을 가지는 애들이 B의 값이 됩니다. 그럼 BN을 쓰면 되겠네요. BN은 어떻게 쓰면 될까요? 자, 요걸 4분의 3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4분의 3을 집어넣은 값들인 거니까. 수열 BN에 관해서 관계식을 세워주시면 될 겁니다. 어떻게? 얘네들 XN 값이라고 생각하면 2의 마이너스 XN이고 절대값 코사인의 XN 될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십니까? 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급수를 하겠다라고 문제에서 얘기를 하겠죠. 시그마 N1부터 무한대까지 2의 마이너스 XN제곱 절대값 코사인 XN. 자, 요걸 4분의 3파이, 4분의 7파이들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XN 값들을. 파이, n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n1 집어넣으면 파이 빼기 4분의 파이니까 4분의 3파이. 2파이 빼기 4분의 파이니까 4분의 7파이. 아, 그럼 코사인 n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인데요. 어쨌든 n파이니까 코사인 변함이 없을 거고요. 4분의 파이 들어가게 되면 얼마가 될까요? 계산할 수 있죠. 4분의 파이는 계속 루트 2분의 1 나올 거니까. 그럼 요거는 따로 계산할 필요 없이 루트 2분의 1로 나오면 되고 시그마 n1부터 무한대까지 2의 마이너스 n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로 계산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또 루트 2분의 1에 2의 4분의 파이 값 그대로 나올 거고요. 시그마 n1부터 무한대까지 2의 마이너스 n파이만 계산하시면 될 겁니다. 요거 등비수열이니까 루트 2의 1, 2의 4분의 파이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파이 에다가 조항 2의 마이너스 파이. 그래서 아래 위로 2의 파이 제곱을 곱해줄 거니까 루트 2분의 1에 2의 4분의 파이 제곱 2의 파이 마이너스 1분의 1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최종 값은 이렇게 될 겁니다. 자, 1번 문제들을 풀었고요. 이제 재심은 2를 읽고 1번과 먼저 1번과 2번 그리고 이제 1번과 2번만 풀면 되겠네요. 자, 문제를 이제 조금 키워봤는데 파란 상자에 1, 2, 3, 4가 있고요. 파란 상자에 1, 2, 3, 4가 4개의 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빨간 상자에는 숫자 5가 4개,
숫자 6이 3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한 개씩 꺼낼 때 파란 상자 한 개 꺼낼 때 적힌 숫자를 K, 적힌 수를 K라고 하고, 빨간색에서 나올 때는 4개의 공을 꺼낼 때 숫자 5가 적힌 거, 5가 적힌 공의 개수를 L이라고 합니다. 그럼 4개를 꺼내는 거니까 4개를 꺼낼 때 그러면 L은 될 수 있는 값이 4, 3, 2, 1이 될 수 있겠네요. 왜냐면 4개를 꺼낼 때 3개 하나가 될 거니까. 3개 하나 됐죠? 4개가 나올 수, 6이 4개가 나올 수 없을 거니까 K는 1, 2, 3, 4를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문제를 1번 L분의 K의 값을 확률 변수 W라고 할 때 W의 기대값을 얘기를 해달라고 합니다. 자, 파란 공에서 나오는 확률을 K라고 하고 그거의 확률을 I라고 할게요. 그럼 얘는 얼마냐면 4분의 1이 되겠죠. PL에 관한 놈은 J라고 할 텐데 1, 2, 3, 4가 될 건데 얘는 7개 중에서 4개를 꺼낼 겁니다. 4개를 꺼낼 거고 5가 적힌 공의 개수를 생각을 하는 거니 4개 중에서 알게 뽑습니다. 알게 J개로 할게요. 곱하기 3개 중에서 4-J가 되면 되겠죠. 1개 뽑으면 여기서 3개가 나와야 될 거고 2개 뽑으면 2개 나와야 될 거고 3개 뽑으면 1개 나와야 될 거고 4개 뽑으면 안 나오겠네요. 이렇게 확률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자, 시간을 되게 많이 소요시키는 문제들이다 보니까 만약 시험 장소에서는 확률 분포표를 그려놓고 K가 4일 때, L이 4일 때, 이런 예시 하나를 들고 문제를 풀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W가 나올 수 있는 것들 다 적어봅니다. 다 적어보니까 4분의 1, 3분의 1, 또 2분의 1, 3분의 2, 쌤은 다 해봤으니까요. 4분의 3, 1, 3분의 4, 2분의 3, 2, 3, 4가 나올 거고요. 그때 확률들을 얘기를 하래요. 4분의 1입니다. 맞죠? A 값이 4고 K 값이 1이 되는 거. 그럼 이거 4, 4 집어넣고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이게 확률이 얼마가 됩니까? 7시 4분의 4시 4 곱하기 3시 0 그리고 4분의 1 곱하면 되겠습니다. 이거 계산하시면 140분의 1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9 1 18 그리고 분자만 쓸게요. 22 4 4 다 140. 자, W에 대한 기대값을 물어봤으니까 기대값이라는 것 자체는 뭐냐면 평균이죠. 그러면 요렇게 변수 곱하기 확률들을 다 곱해서 시그마 변수 곱하기 확률을 해서 다 더하시면 돼요. 이것도 장계산이 많은 거라서 자 56분의 69라는 값이 나오면 될 겁니다. 됐죠? 자, 시간을 되게 많이 소요하는 문제이다 보니까 확률 분포표 그려버리고 자, W가 4분의 1일 때 하고
K가 1, L이 4. 해서 4분의 1 곱하기 7C4에 4C4 곱하기 3C0이 140분의 1이다 라고 예시를 주고 나서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계산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제시문에서는요, KL에 대해서 가로의 길이가 K이고 세로가 L인 이렇게 그려줄 텐데 최단 거리를 이동하는 경우의 수를 확률 변수 U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확률 변수 U에 관해서 다 써야겠죠. 그럼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L 값이 1, 2, 3, 4였고 K 값도 1, 2, 3, 4였습니다. 그러면 가로 1 곱하기 1일 때 나올 수 있는 가로 1, 세로 1일 때 나올 수 있는 가지수가 얼마냐면 1, 요런 거죠. 1, 이렇게. 하나 있는 거니까, 요렇게 하나니까 2가 될 겁니다. 맞죠? 그리고 1, 2일 때. 이런 겁니다. 가로 1, 세로 2. 자, 요것도 같은 것이 있는 순절인 거니까, 총 3개. 3팩토리얼에다가 2팩토리얼 하면 되는 거니, 3. 이런 식으로 이제 확률 변수들이 나오겠죠. 또 이것도 다 해보면요. 이런 식으로 나오겠습니다. 10. 똥똥똥똥 있을 건데, 나는 10까지만 다 계산해달랍니다. 됐죠? 그럼 1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됩니까? 1 나오는 거. K에서 1이 나오는 건 어차피 4분의 1이었고, L에서 1이 나오는 거는 아까 똑같이 7C4분의 4C1 곱하기 3C3 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것들을 다 계산을 하셔야 돼요, 또. 그래서 140분의 4, 140분의 22. 여기가 140분의 16, 140분의 5, 140분의 18, 140분의 30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확률 변수 U가 10보다 작은 값, 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확률들을 다 더해 주시면 됩니다. 경우의 수 확률 변수에 관한 확률 분포에 관한 얘기들은 시간이 많이 소요가 돼요. 그래서 확률 분포표를 그려놓고 대표적인 하나의 예시를 들고 그 밑에 이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들을 생략하고 답을 작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걸 다 계산할 수는 없을 거니까. 자, 여기까지가 한양대학교 오전 수린 논술이었습니다. 학생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